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입니다. 중고차 시장에서는 1000만원 이하의 가성비 차를 찾는 고객님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1000만원 이하에서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수리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리비도 이제 크게 걱정 없고 가성비도 있게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들을 몇 대 소개시켜 드려 보려고요. 가시죠. 이런 중고차 업체 보셨나요? 최다 자격증 보유, 자체 카센터 운영, 무료 시운전 리프트 점검, 확실한 AS까지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슬란입니다. 오늘 저희가 딱 출고하고 있는 차량인데 600만원대 요거 너무 괜찮다. 지금 15만 킬로 주행을 한 아슬란 V6 6기통 가솔린 모델 모던 등급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잠깐만, 키 배터리가 없네. 하나 제가 바로 바꿔드려야겠네요. 어떤 차인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 아슬란의 등급은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이제 런칭을 준비하면서 현대의 맏형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탄생한 게 이 아슬란입니다. 근데 출시한 지 얼마 안 돼서 단종이 돼버린 아쉬운 모델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 제네시스 G80이라는 네임과 그랜저라는 네이밍이 너무나 강력하잖아. 근데 그 사이에서 뭔가 빛을 못 발한 거지. 그랜저 고급형 아니냐, 그랜저랑 뭐가 다르냐, 전륜 기반의 엔진도 똑같은데 굳이 그랜저를 안 살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인기가 없었던 차종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고차로 봤을 때는 너무나 매력적인 그런 차예요. 이게 아슬란이 한참 동안 금액이 안 떨어지다가 요즘 들어 다시 금액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랜저보다 윗급이다 보니까 이제 엔진 라인업은 6기통 밖에 없습니다. 3.0이나 3.3을 선택을 할 수가 있었고, 이전에 뭐 15년, 16년 초반에는 다 이제 6단 미션이 적용이 되었고요. 결국에 8단 미션이 들어갔지만 전륜구동이라는 한계 때문에 어쨌든 빛을 발하지 못했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8단 미션도 괜찮고 6단 미션도 괜찮아요. 이 전륜구동 조합에 8단 미션도 크게 고질병이 없기 때문에 어떤 미션을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6단 미션이 들어간 차를 구매하신다면 미션에 대한 걱정은 거의 안 하셔도 되는 정말 내구성이 좋은 미션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RPM을 좀 높게 쓰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흡음재나 내장재가 그랜저보다도 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운행을 하면서도 막 엔진음이 실내로 많이 유입이 되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사실 웬만한 고질병은 거의 없지만 체인 커버 쪽에 누유가 좀 잦은 차량이에요. 아래쪽부터 이제 체인 커버 누유를 좀 쭉 한번 봐주셔야 되고, 그리고 차는 정말 무거워요. 그랜저보다 무거운데 반해서 또 6기통이 들어가니까 앞쪽에 무게가 하중이 많이 실리는데 하체 서스펜션 자체는 엄청 하드한 세팅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서스펜션 쪽에서 이제 소음이 나는 그런 이슈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이제 시운전하면서 앞쪽에 하체에서 소음이 나지 않는지도 좀 유의 깊게 봐주셔야 돼요. 아슬란을 또 추천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내구성뿐만이 아니에요. 그랜저랑 동일하게 이제 전동 시트가 도어 쪽에 위치해 있고요. 또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어요. 통풍 시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이런 옵션들이 옵션이 낮은 등급이라 하더라도 그랜저보다는 훨씬 더 이제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또 반대로 약간 단점은 이런 걸 보면 약간 옛날 제네시스 보는 좀 올드한 느낌의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 공간도 엄청 넓지요. 어쨌든 5m 정도 되는 차가 전륜 구동이다 보니까 너무나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임원들이 많이 쓰게 하려고 나온 차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2열에서 헤드룸 공간이 많이 여유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밀리카로도 사용이 적합해요. 트렁크 공간도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넓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랜저 IG보다는 훨씬 저렴하고 그랜저 HG랑 비슷한 금액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옵션은 또 상위 호환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고요. 혹시나 이거랑 비슷한 차량이 필요하다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좋은 차를 골라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네시스 DH를 사면 더 가성비가 좋은 거 아니에요? 일단 이 모델은 DH가 아니라 G80이긴 해요. G80이랑 DH는 이렇게 앞에 크롬 부분이나 마크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말한 것처럼 제네시스 DH가 1000만원이 안 되는 모델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내가 추천드리는 차량은 보장률이 적은 차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차 같은 경우는 8단 미션의 후륜구동 조합이잖아요. 동력을 엔진에서부터 뒷바퀴로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좋지만 제외를 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올류 투싼입니다. 올류 투싼이 1000만원 이하로 구매가 가능해? 사실 올류 투싼은 아직까지 뭐 18년식, 19년식의 옵션이 좋고 이러면 1000만원 중반이 넘어가는 모델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1000만원 이하로도 구할 수 있는 투싼들이 있거든요. 조건은 그렇습니다. 엔진은 2.0을 추천을 드릴 거고요. 16년식, 17년식에 단 키로수가 15만 정도 되고 스타일 등급의 모델을 보시면 800만원대, 900만원대도 이제 무사고 차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중고
중고차는 풀옵션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저는 일단 가격 대비 활용도가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충주맨이 타고 있는 차가 이 차량인 거 아시나요? 완전 이제 그 투싼의 깡통 모델을 타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정말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중고차로 샀을 때 이런 준준형 SUV는 정말 패밀리카 용도로도 충분히 커버를 하면서 주행 성능, 적재 공간까지 어느 정도 만족을 시켜주는 차량이고요. 제가 이제 올류 투싼을 추천드린 이유는 스포티지는 일단은 1000만 원 언더가 잘 없어요. 디자인이 좀 더 이제 사람들이 선호해서 그런지 1000만 원 이하로 찾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고장 면으로도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정말 저렴한 올류 소렌토 이런 것도 막 1000만 원 정도 하는 게 있거든요. 저는 좀 더 투싼을 사는 쪽에 마음에 기운 게 DPF가 요즘 차들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DPF의 고장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가 차를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차를 점검을 할 때 이 DPF에 문제가 있는 차들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카니발이 DPF 고장 발생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이 산타페나 소렌토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DPF의 결함이 많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차가 무거울수록 엔진에 힘이 더 많이 가해져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부하가 많이 생기고 찌꺼기가 많이 생겨서 DPF가 막힌다 라는 개념으로 보셔도 되는데 이 투싼 같은 경우는 또 준중형이잖아요. SUV 치고는 나름 가볍단 말이죠. 그래서 DPF 결함 빈도 자체가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2.0을 권해드린 이유는 많이들 아시는 DCT, 이게 소모품 교체 비용이 한 10만 정도 주기에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근데 2.0은 이제 오토미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소모품비도 많이 발생을 하지 않고 또 깡통 올류 투싼 2.0 모델을 봤을 때는 DCT가 적용되는 모델들이랑 금액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권해드렸고요. 활용도나 이제 고장 측면으로 봤을 때 너무 좋은 차라고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더 뉴레이입니다. 사실 더 뉴레이로 구하려고 하면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신차가보다 강가가 많이 안 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즘 나오는 레이의 풀옵션은 2000만 원이 넘는다는 사실. 1000만 원 이하로 구한다면 요즘 나오는 레이 신차를 사기보다는 훨씬 더 가성비 있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시세는 10만 전후로 트렌디나 럭셔리 등급을 고르시면 800만 원에서 900만 원대에 구하실 수가 있고요. 레이는 어쨌든 경차라서 3기통 엔진이 들어가게 돼요. 카파 엔진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엔진 배기량이 너무 적어서 고장이 많이 나지 않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MPI 엔진이잖아요. 출력을 낮추고 내구성을 굉장히 이제 살린 엔진입니다. 실제로 이제 레이 같은 경우는 20만이 넘어서도 많이 운행이 되고 있고요. 미션도 이제 4단 미션이 들어가면서 정말 고장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미션이 들어가고요. 근데 하나 좀 주의 깊게 보는 점은 누유예요. 혹시나 이제 헤드 누유가 발생이 되는 모델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거는 아무리 경차여도 좀 금액이 세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유심히 보는 편이고요. 모닝이나 뭐 스파크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스파크는 어쨌든 부품 가격이 좀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모닝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공간적인 제약이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레이는 이제 실내 공간을 봤을 때 1열도 그렇고 2열도 그렇고 중대형급입니다. 근데 모닝은 진짜 그냥 딱 경차고 실제 활용도 면에서 레이가 훨씬 더 이제 좋기 때문에 두 대 중에 고민을 하신다면 저는 무조건 레이를 추천드렸고요. 나는 정말 공간도 필요 없고 출퇴근용으로만 탈 거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모닝이 뭐 연비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가성비가 있을 수 있죠. 다음은 소나타 뉴라이즈입니다. 사실 DM8 소나타에 묻혀서 그렇지 이 차량부터 좀 디자인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디자인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활용도 면으로 보자고요. 저는 이 소나타 중에서도 LPG 모델을 추천드려요. 이 LPG가 요즘 고유가 시대에서 정말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가솔린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하이브리드가 인기가 많아졌잖아요. 근데 하이브리드랑 LPG랑 현재 유가에서 1대1로 딱 비교를 해보잖아요. LPG가 더 저렴해요. 하이브리드보다도 오히려 더 저렴한 유류비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같은 소나타끼리 비교했을 때. 그리고 LPG의 장점 뭡니까? 완전 연소. 엔진에 트러블이 많이 없어요.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가솔린 모델들보다도 더 조용한 정숙성을 가지고 있고요. 거짓말이 아니라 V6 가솔린 엔진보다 4기통 LPG가 더 조용합니다. 6기통이 들어간 모델들은 오히려 흡음재, 방음재 그런 소재들도 더 좋은 걸 많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더 조용하다니까요. 완전 연소가 되다 보니까 엔진의 내구성 또한 너무나 우수해서 진짜 50만 킬로 탄 택시들 보면 보링 안 하고 탄 택시들이 아주 많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도 30만, 40만 킬로짜리 매물들을 되게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차량을 지금 시세를 보면 900만 원대로 살려면 10만 킬로 초반에 매물들을 보시면 되거든요. LPG 차 10만 넘은 거 사도 되나요? 사도 됩니다. 가솔린 차 한 5, 6만 탄 거랑 비슷해요. 그만큼 일반 내연기관 중에서는 가장 탑 티어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소나타는 또 실내 공간도 넓습니다. 자, 1열을
한 요 정도로 딱 편안한 포지션으로 맞추고 2열로 가볼게요. 야, 이렇게 넓어. 진짜 헤드룸 공간 너무 여유로워요. 아까 아슬란보다 약간 좁아지기는 했지만 성인 남성 앞뒤로 4명이 타도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택시로 많이 쓰는 겁니다. 엔진 소리도 한번 들려드려야겠다. LPG는 원래 이렇게 좀 딜레이가 있어요. 시동 걸릴 때까지 예열을 하고 나서 시작해서 좀 딜레이가 있지만 봐봐, 냉간시인데도 이 정도 소음. 일반 가솔린 차들 거의 예열 됐을 때 소음 정도예요. RPM이 지금 1000 이상으로 가 있는데도 이렇게 조용하고요. 지금 거의 뭐 ASMR 같은 느낌 아닌가요? 지금 이 말만 들으면 가솔린 차를 살 이유가 없죠.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치명적인 단점, 트렁크 공간을 활용을 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슬란이랑 비교하면 거의 반이 아니라 한 3분의 1밖에 못 쓰는 것 같아. 본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나오는 차들은 도넛형이라 해서 이 아래쪽에 LPG 통을 넣어 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위로 많이 올라와서 공간적인 제약이 생기는 거는 매한가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 충전입니다. 이게 지금 충전하는 걸 보면 이렇게 좀 특이하게 되어 있죠. LPG 전용 충전소에서만 이제 충전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가솔린 차 대비 개수가 너무나 적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충전 관련해서 또 하나의 단점이 주행 가는 거리가 너무 짧아요. 일반 요즘 내연기관 차들은 보통 뭐 한 700km, 800km, 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1000km, 경유도 1000km 이렇게 가잖아요. 얘는 500km를 가기가 좀 힘듭니다. 안 그래도 충전소를 찾기도 힘든데 2배는 자주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어요. 이런 단점들 때문에 또 이제 LPG가 금액이 좀 떨어지는 거죠. 앞선 차들은 제 최근에도 강가가 많이 된 차였는데, 이 LPG 차 같은 경우에는 요즘 고유가 시대가 오면서 금액 강가는 많이 이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요즘 얘기고, 이전에 이제 유가가 지금처럼 오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쨌든 LPG는 이러한 단점 때문에 가솔린 차들에 비해서 꾸준하게 금액이 더 싸게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금액적인 가성비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차량도 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차량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가성비 있게 좀 고장이 많이 안 나는 차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000만 원 이하로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매물들을 좀 추천드려 봤고요. 사실 오늘 딱 보여드리지 못한 차들 중에서도 가성비 있는 차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저렴하고 리스크 없는 그런 차를 원하신다면 또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고객님 조건에 알맞는 그런 좋은 차량을 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엔 또 한 1000만 원 초반 특집으로 돌아올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